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식회사 V드림 대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떴어요. 저희 회사 요즘에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74억이라는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부산 대표 기업으로서 100억 정도의 누적 투자 금액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업 스타트업에게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단계인 그 투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굉장히 초창기 기업에는 시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시리즈 A,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이 되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확대가 되는 단계가 시리즈 B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리즈 B에 투자 유치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4억 유치한 스타트업,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라는 것들로 굉장히 주제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도 코로나가 전에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업에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 재택근무면 안 할래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사실 저희 회사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특히 저희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기회로 온 셈입니다. 그래서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서 재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화로 된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여러 큰 기업들이 저희 회사의 고객사들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V드림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뉴스 검색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인터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부산 대표 기업으로서 어떻게 또 유니콘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고 그 전에는 IT 기업의 대외 사업 이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예중, 예고, 미대를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IT 기업에 있었고 또 지금 IT 기업을 또 복지 비즈니스와 덧붙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참 저의 스토리가 희망찬란한데, 미술을 전공을 해서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강연 사업부에 그 IT 기업에 스카웃이 됐었어요. 근데 그 IT 기업이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제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보직이 변경이 되었죠. 제가 하고 있는 직무가 변경이 된 셈이죠. 근데 IT 기업에서 제가 미술을 전공했었던 사람이 가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유튜브 쫄지 말고 투자하라라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밤 늦도록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참 그때도 생각하면 참 열심히 살았다,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만났었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대표님 제가 창업했어요,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김민지라는 이름 석자는 굉장히 열심히 산다, 에너지틱하다 라고 해서 굉장히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인연들로 인해서 도움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차장에서 이사로 고속 승진까지 했었었고 1년에 연봉이 3번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대표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는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자주 드리고 저의 스승이세요 라고 스승의 날 때도 저는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사회생활을 나중에 하실 때도 첫 사회생활이 쭉 가리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끝맺음이 좋아야 된다. 회사를 나오시더라도 사회가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맺음을 마무리를 잘 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셨던 분들, 그때 만났던 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빠르게 성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제가 또 이 복지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친구가 20대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척수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평생 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는데, 같이 일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너무 똑똑한 친구였었는데 일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막 힘을 북돋아주고 너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참 저희 엄마를 닮아서 오지랖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전부터 저희 엄마는 노숙자 분들을 계시면 못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게 저는 불만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피는 못 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재택근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 특히 장애인 쪽의 재택근무 시스템은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그리고 장애인 취업 시장은 더더욱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장애인 100명, 기업 500개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빠르게 변환시켜서 기업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죠. 초창기 저는 기업을 설립을 했을 때 부푼 꿈을 안고 설립을 했었어요. 제 퇴직금으로 설립을 했거든요. 퇴직금 그리고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설립을 했는데 정말 7개월 만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거의 7개월 동안 제 월급 하나도 못 가져가고 우리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고, 그래서 진짜 창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제가 창업하려고 하는 후배들 보면 모든 거 다 걸 생각 없으면 창업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장애인 재택근무 관리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위에 보이시죠? 수기로 다 도장을 받아왔고, 장애인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다 집집마다, 그리고 기업한테 가서 다 일일이 다 도장을 받아왔었어요. 이제는 전자결제든 다중화상 시스템이든 바로 전자로 서명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회사가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는 뭐 자본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회사가 성장하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조직 문화 때문에 힘들고, 그런 창업이라는 것들이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보람과 희열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지만 거기 안에서 내가 또 원석이 보석이 되었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진짜 초창기 저와 같이 고생했던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임원들이랑은 진짜 얼싸안고 진짜 고생했어,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 고생했어, 잘했어 라는 말을 저는 참 잘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 좀 늘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받아왔었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었다. 이때는 제가 마케팅 비용도 없으니까 기업이랑 체결이 되면 우리가 인간한이라는 걸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대리님 뭐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인간한을 두고 축 체결 이런 거 사진 찍고, 저희가 SNS 마케팅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봐주신 기자님이 기사를 하나 써주시고, 그게 또 신뢰 마케팅이 되고 회사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뿌듯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험난했던 죽음의 계곡이죠. 우리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데스밸리라는 거를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정말 처절하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바닥이야?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저도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회사의 방향, 회사의 비전, 뭐 여러 가지 자본, 돈이 없으니까 뭐 직원들한테도 내가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줘도 따라오지 못했었던 것 같고, 제가 또 밖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때도 저는 돌이켜보면 우리 직원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3년 이상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년 동안 또 굉장히 망하고 또 성하고 이런 기업들이 나눠지고 또 369라고 하죠. 6년, 9년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4년이 지났으니 이제 6년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또 힘든 6년이 있을 거니까 그 6년을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돈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또 초창기 같이 일했던 코파운더가 뭐 여러 형태로든 또 다른 형태로든 배신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 때문에 또 치유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고생했던 직원들에게는 저는 여러 형태로든 보상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 복지가 굉장히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빠르게 개선시켜 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들었던 험난했던 계곡에서 누구보다 사람으로 인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면접을 볼 때 특히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인성이 먼저다. 그래서 일은 언제든지 초창기부터 이제 배우면 되고 인성이 먼저다라는 말들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려고 하면 파이프라인에서 장애인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기업들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을 다 맞춰줘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인재를 확보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특히 이 장애인 쪽은 경계심이 강해서 또 저한테 저 초창기에 진짜 또 저 젊은 여자 장애인들 가지고 우리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도 바닥부터 장애인 복지관 협단체, 뭐 사이버대 이런 쪽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발굴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를 한 명을 레퍼런스 삼아서 정말 좋은 직장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가 근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연결을 해주고, 또 복지관에서 연결된 장애인분이 또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친구들을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빠르게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인재 확보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V드림을 통해서 일하게 됐다. 그리고 또 친구 소개를 받았다. 또 다른 분들이 추천을 해줬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었어요. 진짜 이때까지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중증 장애인들은 계속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보다 컴퓨터 더 잘하고요. 진짜 일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막 목소리 높여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명만 뽑아보시고 저희 통해서 또 아니면 마음에 드시면 10명, 20명 채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78% 이상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기업들은 그냥
고용하지 말고 부담금 내는 게 훨씬 나아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장애 유형별 직무를 세분화시키고 저희 쪽에서 어떤 장애 유형이 직군이 맞고 어떤 직무 그리고 어떻게 근속이 길어지고 업무 생산성이 나오고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기업에 제안하게 되고 기업에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 잘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일 잘하는데요? 장애인들도 저 하루에 4시간을 일을 하게 돼요. 중증 장애인들은. 그러면 저 일이 너무 빨리 끝나서 일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임원들이랑은 우리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회사가 더 발전하니까 여기에 또 다른 사업 모델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장애인들이 재택에서도 정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이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점참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 부모님들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울기는 해요. 많이 울고 진짜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참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공공기관에서 한계를 느껴서 대표님 그 회사를 보고 저는 왔어요 라는 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람이 되는 일로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람되는 일, 우리가 요즘에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창업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창업은 힘든데 이 보람되는 일로 내가 영위를 하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해 나갈 때는 그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람되는 일로 창업을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 보람되는 일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위에 보시면 그 장애인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편지를 20장이 넘는 편지를 손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저는 막 눈물을 흘렸는데 또 우리 장애인들이 매번 저희 회사에 놀러 와서 대표님 저 월급 들어왔어요, 월급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장애인들의 월급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기업의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비를 받고 있죠. 받고 있고 장애인들이 그러면 더 월급 더 주세요. 기업한테는 기본 시급 이하로는 안 돼요. 힘든 일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속을 길게 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동화를 다 시켜놨어요. 근데 단 플러스 저희가 사람이 케어해야 되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교육적인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서 정말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HR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퍼스트 무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2022년 비전은 우리의 방식으로 압도하자를 내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정말 경쟁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전술을 짜는 거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꿈꾸시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거예요. 창업은 너무나 값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정말 모든 걸 걸 자신이 있어. 이 사회 문제를 내가 정말 해결할 자신이 있어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부산에서 그 개발자들, 특히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역 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부산이 본사이더라도 저희 같은 회사는 서울에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인천에도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산이 본사이긴 하지만 더 이렇게 큰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역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대표님의 자제분이 서울의 기업을 취업하려고 한다. 나 그냥 지역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줄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인식이 굉장히 저는 많이 바뀌어서 지역에 취업해도 좋아요. 지역에 취업해도 좋고 근데 좋은 기업이고 이제 복지가 좋은 기업이면 저는 좋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고 참 저 나름에도 매주 서울을 가거든요. 대표가 매주 서울을 가고 서울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 부산에 안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 하고 있는 복지도 저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선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빠르게 개선해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요즘에 지역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순환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부산을 대표를 해서 또 제 지역의 후배 기업들 또 지역의 청년들에게 다시 재투자를 하고 선순환하고 저희가 더 그 친구들을 양성을 하고 또 저희 안에서 재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대기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중소기업보다 퇴사율이 더 높아요. 네, 더 높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연봉 주는 만큼 더 일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지를 못하고 더 중소기업 열악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데 그이들만의 복지 네, 우리 이런 거 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팀장에 대한 발탁 승진을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데 연차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차가 1년 차가 안 돼도 3개월, 6개월 차가 되어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정말 압박 면접을 받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우리 회사는 너무너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줘요. 네, 내가 나중에 또 우리가 임원들은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학원 그리고 또 내가 CS 교육을 더 두고 싶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모든 거 지원해 줍니다. 당연히 식비 지원해 주고요. 네, 요즘에 식사를 제공 안 해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업을 다녀봤지만 점심 식대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줘. 네. 그리고 또 저희는 편의점처럼 스낵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00원의 간식비죠. 간식비를 매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네, 다 해주고 있고 여러 형태로든 복지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결혼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 자녀가 신입생이 됐을 때에 대한 그 패키징 선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 플러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 해줘.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제가 할게요 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100억 투자 유치를 기사를 보긴 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인지 그 비결은 도대체 뭔가? 네. 사실 그 초기 기업은 대표가 반 이상이에요.
당연히 저희는 팀도 약하고 더더욱이나 지역 기업이었고 뭐 여성 기업이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의 열정 저 진짜 IR 한다고 매주 주에 한 2번은 서울에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IR 하고 또 IR은 초창기에 제가 수정 다 하고 한 거의 수백 번을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영업하고 밤에 사업 계획서 쓰고 새벽에 영수증 붙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팀의 역량 그리고 또 이게 확장 가능성 비전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문도 많이 받고 자문 많이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참 추진을 빠르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었던 이유는 실행력이에요. 저는 부족해도 나가, 부족해도 무조건 추진해.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이 실수를 실패로 보지 않고 빠르게 피드백해서 전환시키고 제안서 수정하고 진짜 실행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제일 잘할 것 같다. 네, 실행, 추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들을 빠르게 피드백 시켰던 노하우. 그 모든 도전에 있어서 성공 키워드는 이제 추진력이다. 네, 볼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추진력이 좋아요. 저는 진짜 간절하면서 맨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함에서 오는 추진력, 저는 진짜 파이팅 넘치게 정말 추진하고 빠르게 실행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 그런 네, 어릴 때도 참 우리 친구들을 야 가자 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그래서 같이 좀 둘이 싸우면 중재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말도 맞아, 너 말도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좀 그런 이야기들을 네네네. 사실 우리 대표님이 첫 사회생활은 어땠어요? 저도 그 미술을 했었으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회사에 처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학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직원 수가 3명이었었는데 저는 너무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대표님이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라고 해서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는데 저는 석사도 아닌데 대표님의 박사 논문을 제가 같이 새벽까지 막 그 참고 문헌 찾아가면서 네 했었었고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제가 박사 논문을 써볼 수가 있겠어요? 저 박사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힘듦으로 보지 않고 나 진짜 배울 거 많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IT 기업에 스카웃이 됐었고 그때도 여러 형태로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사회생활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서 저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첫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힘듦을 조금만 극복을 하면 정말 많이 성장을 해 있을 거고 나의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말고 힘듦을 힘듦으로 보지 말고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꿈을 꾸시고 각자의 꿈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